저는 약간 면접은 기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내신 할 때 영어가 좀 어려웠거든요. 저 영어가 좀 약했는데 안녕하세요. 대학 입시 알려주는 입학 언니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수시랑 정시. 근데 정시는 사실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고 수시?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차이과학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대는 모집 단위가 약학대학, 간호대학, 미래융합대학 이렇게 3개인데 이게 모집 단위가 3개면 좀 적지 않나 싶죠? 근데 미래융합대학 안에 9개 전공이 있고 이 전공들을 미래융합대학으로 통합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적지가 않다 이러는 거죠. 세포 유전자 재생학, 시스템 생명과학, 바이오 식이학과, 디지털 보건의료, 스포츠학, 경영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심리학, AI 의료 데이터. 너무 힘들어. 차대는 이름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할 게 없는 게 여기는 입학하고 나서 전공을 2개 선택해서 이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지금 고를 필요가 없다. 총 9개 전공을 미래융합대학으로 선발하고 입학 후에 원하는 전공을 이제 2개를 골라서 이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형은 언제 알려줌? 그래요. 당연히 전형도 알려줘야죠. 전형은 크게 2개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자, 이게 언제 나갈진 모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아니 둘 다 하면 지금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차이과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오늘은 이걸 탈탈 털어볼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이렇게 2종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이것저것 다르긴 한데 일단 큰 차이점은 면접이 있고 없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차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1단계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우리가 5배수를 선발을 해요. 100% 성적으로만 5배수가 선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다 하면 1단계에서는 이제 지원자 중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해서 이제 50명을 통과를 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면접을 보고 성적 7, 면접 3 이렇게 황금 비율로 10명을 뽑는 거다. 이해되죠?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뭐냐? 쉬워요. 우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원래 내가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뭐 학교별로 추천 인원 1명, 5명 제한이 있으면 내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차이과학대학교에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얘, 쟤 해서 우리 반 전부 다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면접 없이 교과 100% 전형이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서 접수 전에 내가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학교장 추천서 제출 기간이랑 서류 제출 기간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추천서 제출이 완료됐는지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꼭 조회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반영. 네, 뭐 채팅창 쭉 올라오고 있는데 맞아요. 중요한 건 성적 반영을 어떻게 하냐, 이제 면접은 어떻게 보냐 이런 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학생부 반영 방법 한번 볼게요. 반영 기간은 일단 졸업을 했던 이번에 졸업을 하는 학생이던 모두 똑같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쭉 다 반영이 돼요. 그리고 학년별로 반영 비율에는 차이가 없어요. 다 동일하다는 뜻이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학, 그리고 역사와 도덕을 포함한 사회 이렇게 다 반영이 되고요. 석차 등급, 성취도, 이수 단위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산출식으로 계산을 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직접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차대 입학 안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성적 산출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요. 자, 보자.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죠? 네, 여기 칸에 본인 성적을 넣는 거거든요. 성적을 넣으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차대 산출 기준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인지, 그리고 작년도의 입시 결과랑 내 등급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서 접수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면접 알려주셈.
면접이 중요한 거 아님? 댓글 막 올라오죠? 네. 다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어련히 제가 다 알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면접. 차학생부 교과전형에는 면접평가가 있다고 했죠. 차학생부 교과전형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제출서류 기반이거든요. 생활기록부라든지 우리가 이제 서류 냈잖아요. 그런 서류들을 확인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이런 서류가 없이 학교생활 충실성, 인재상 이런 게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일반 면접이 진행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요. 면접 방식은 평가위원이 이제 3명 이상 그리고 수험생이 1명 해가지고 다대일 면접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잘 준비를 하셔야겠죠. 와, 교복? 어그로 금지예요. 안 됩니다. 교복 안 돼요. 교복 입고 가면 되겠어요? 블라인드 면접 주의사항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개인 정보나 신상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언급하시면 안 돼요. 근데 교복?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런 부분 자랑하고 싶어도 절대 입고 가시면 안 돼요. 난 절대 내가 누군지 모르게 절대 알려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은 진로 역량 20%, 인성 40%, 발전 가능성 40%.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은 이제 진로나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나 경험이 있었는지, 탐구 의지나 탐구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니까 전공과 관련해서 내가 좀 의미 있었던 활동이나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면접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예상 답변을 좀 미리 준비해보는 것도 이제 아주 좋겠죠. 인성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내가 뭐 배려를 했거나 뭐 좋은 일을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험들 그리고 뭐 책임감, 성실성, 내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키워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 고민을 해보고, 발전 가능성 평가는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문제를 찾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보고 좋은 성과, 나쁜 성과도 사실 괜찮아요. 어떠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가치관, 인성, 역량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이 추가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대 약대도 조건이 동일하나요? 공부 좀 하는 친구예요. 약대 중요합니다.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우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수학은 필수로 들어가요. 그렇게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이 6등급 이내로 이제 들어와야 돼요. 6등급 이내여야 되는데, 근데 이때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사회나 과학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2과목 평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평균을 했을 때 소수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구 과목 한 개는 1등급을 받았어. 근데 다른 하나는 2등급을 받았어. 평균이 1.5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소수점이 절사가 되니까 1등급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학은 필수로 반영이 되니까 수학을 필수로 3개학 6등급 이내면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가능해요. 그리고 교과별로 우리 선택 과목의 제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것,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학생부 교과전형은 단계별 전형이잖아요. 그럼 내가 1단계 떨어져도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미 1단계를 불합격했다. 이런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하더라도 이미 1단계에서 불합격을 한 거잖아요. 따로 예비번호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미 불합격이라는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죠. 자, 오늘 길었다. 오늘 제가 이제 초대석도 하고 Q&A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넘어갔어. 이미 나는 넘어갔어. 모르는 게 있어 이제? 그러면 사회과학대학교 입학홍보처에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 싫어. 전화 싫은 친구 있어요. 네. 그럼 뭐 카카오 풀친 이런 거 있고요. 다 좋아요. 이제 막 그 게시판에 남길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내성적이야? 그럼 게시판에 남기세요. 아주 친절들 하십니다. 진짜 사소한 것도 대답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어땠어요? 사회과학대학교 수시 모집 교과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교과전형 관심 없어요. 저는 종합전형 준비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편에서는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지원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아쉽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다음에 종합전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렇게 매년 수시 시즌 되면은 제 수험생이 생각이 나요. 제 수험 생활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약간 면접은 기세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이미 난 붙었어. 내가 떨어지면 이 학교가 날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은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약간 자의식 과잉의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내신 할 때 영어가 좀 어려웠거든요. 저 영어가 좀 약했는데 그래서 막 영어로 자기소개 이런 거 다 준비해갔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 근데 막 전에 친구 막 울면서 나오고 이런 압박 면접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영어로 노래도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광기의 면접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야. 엄청 걱정했거든요. 막 분위기 막 완전 싸해가지고 막 이제 나가라고 할까 막 걱정했는데 사실 근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분위기도 좀 많이 풀렸고 저도 긴장이 풀리니까 나머지 대답들은 술술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준비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약간 뭐 면접은 뭐다? 기세다. 여러분은 이미 붙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같은 거는 없어도 그냥 없어요 이런 것보다 그냥 위트 있게라도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내가 할 말 다 했다. 그러면 저는 이미 드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입학식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유머로 가. 저는 면접은 기세라고 생각해요.